수백만 원짜리 고가 콜라겐 앰플이 위장 속에서 값비싼 쓰레기로 전락하는 순간이 바로 콜라겐 보충제 시장의 잔인한 역설이다. 피부를 구원할 것이라 믿고 매일 마시는 그 액체가 사실 체내에서 제대로 길을 찾지 못하고 흩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핵심 열쇠는 바로 비타민C다. 비타민C는 콜라겐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피부 전체를 재생시키는 과학적 촉매제이자 강력한 보호막으로 작용한다. 최근 국제연구에서 식이로 섭취한 비타민C가 혈액을 통해 피부 모든 층에 직접 전달되어 콜라겐 생산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피부 두께를 실제로 증가시킨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늦추는 생물학적 메커니즘이다.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콜라겐 분자 크기에 대한 무지다. 일반적인 콜라겐 분자는 크기가 매우 커서 소화 효소에 의해 철저히 분해된다. 5000달톤을 넘는 거대 분자는 장내 흡수율이 10% 미만으로 급락하며 대부분 아미노산 파편으로 변해 에너지원으로 소비되거나 체외로 배출된다. 반면 진피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500달톤 미만의 초저분자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다. 이 미세한 분자는 소장 점막의 특별한 흡수 통로를 통해 원형 그대로 혈액으로 스며든다. 일반 펩타이드에 비해 흡수율이 현저히 높아 30분에서 60분 만에 혈중 농도가 상승하며 피부 깊숙이 빠르게 전달된다. 최근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이러한 저분자량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에 효과적으로 도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흡수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바로 여기서 비타민C의 결정적 역할이 드러난다. 비타민C는 콜라겐 가닥을 단단한 삼중 나선 구조로 엮어주는 필수 촉매제다. 이 과정에서 프롤린과 라이신에 수산화기를 붙여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철 원자를 보호한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새로 형성된 콜라겐은 체온인 37도조차 견디지 못하고 흐물흐물하게 풀려버려 면역체계에 의해 폐기된다. 반대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면 섬유화세포의 콜라겐 합성 효율이 크게 높아진다. 과학자들은 이 조합이 콜라겐의 안정성을 강화해 피부 탄력을 실제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비타민C는 콜라겐 보충제를 단순한 아미노산 덩어리가 아닌 진짜 피부 재생 물질로 바꾸는 강철 케이블 같은 존재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량의 임계점이다.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는 흡수된 후 최대 96시간 동안 표적 조직에 머물며 재생 작업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키려면 하루 최소 2500mg이라는 생물학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보다 적은 양은 세포에 어떠한 재생 신호도 보내지 못한다. 최근 국제적인 임상 시험들에서 2500mg에서 5000mg 정도의 저분자 콜라겐을 매일 꾸준히 섭취할 경우 피부 수분량, 탄력, 주름 깊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관찰됐다. 반대로 과도한 양은 흡수 통로를 과부하시키고 위장에 부담만 줄 뿐 효과가 없다. 가장 위험한 함정은 제품에 첨가된 설탕과 감미료다. 비린내를 감추기 위해 넣는 이 당분은 피부 깊숙이 당화 반응을 일으켜 최종 당화산물을 생성한다. 잉여 당분이 콜라겐과 결합하면 탄력 넘치던 그물망이 딱딱한 유리 조각처럼 변질된다. 이렇게 굳어버린 콜라겐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되고 주름골을 깊게 파며 콜라겐 생성 공장 자체를 영구적으로 약화시킨다. 달콤한 맛 하나가 수백만 원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효로 만드는 셈이다. 따라서 콜라겐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당분을 철저히 피하고 비타민C를 함께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진정한 안티에이징은 외부에서 콜라겐을 직접 공급받는다는 단순한 착각에서 벗어나는 데서 시작된다. 핵심은 체내 섬유화세포를 지능적으로 자극하는 생물학적 해킹이다. 혈액에 고농도로 유입된 콜라겐 트리펩타이드는 조직 파괴 신호로 오인되어 변형 성장 인자 베타와 스메드 경로를 활성화한다. 이 신호는 잠들어 있던 섬유화세포를 깨워 새로운 콜라겐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을 스스로 생산하게 만들고 분해 효소의 활동을 억제한다. 즉 마시는 콜라겐은 단순한 벽돌이 아니라 세포를 채찍질해 자체 생산 공장을 가동시키는 완벽한 암호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 전체를 비타민C가 단단히 지탱해준다. 비타민C의 역할은 콜라겐 합성에 그치지 않는다. 이 물질은 피부의 강력한 항산화 기능도 발휘한다. 피부에 축적된 활성산소를 중화해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를 막는다. 자외선 노출 시 발생하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피부의 항산화 시스템을 강화하며 다른 항산화제인 비타민 E와 함께 사용할 때 효과가 배가 된다. 동물 실험과 인간 임상 연구에서 비타민C를 피부에 도포하면
자외선 유발 홍반이 52%까지 줄고 DNA 손상 세포가 40에서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피부 세포의 장기적인 손상을 예방하는 메커니즘이다. 또한 광노화로 인한 주름과 탄력 저하를 막아 피부의 자연스러운 회복력을 높인다. 더 나아가 비타민C는 피부 미백과 색소 침착 개선에도 탁월하다. 비타민C는 티로시나아제 효소를 억제해 멜라닌 생성을 줄인다. 기미나 자외선으로 인한 색소 침착을 완화하며 임상 연구에서 16주간 사용 시 어두운 반점과 피부톤이 눈에 띄게 밝아진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특히 레이저 시술 후 색소 침착 치료 보조제로 사용될 때 더 큰 효과를 보인다. 최근 최신 리뷰에서도 국소 도포 비타민C가 광노화, 주름, 과색소 침착을 동시에 개선한다고 강조됐다. 이 모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섭취와 도포 방식을 정확히 병행해야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이 비타민C가 혈중 농도를 높이면 피부 내 농도도 직접 상승하며 이는 바르는 제품보다 지속적인 내부 지원을 제공한다. 하루 500에서 1000mg 정도의 적정량을 과일이나 채소 또는 안정된 보충제로 섭취하면 피부 탄력과 재생이 강화된다. 다만 과도한 양은 흡수 한계로 인해 효과가 줄고 위장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국소 도포 제품의 경우 10에서 20% 농도의 안정된 형태를 선택하고 비타민 E와 함께 사용하면 산화 안정성과 효과가 높아진다. 매일 아침 세안 후 도포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병행하면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피부의 시간을 되돌리는 과정은 수동적인 보충이 아니라 생체 시스템의 톱니바퀴를 정교하게 조종하는 지휘다. 분자 크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타민C를 반드시 병행하며 당분을 철저히 피하고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한국의 바쁜 일상 속에서 값비싼 미용 제품에 의존하기보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이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돈을 낭비하지 않고도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비타민C는 콜라겐의 완벽한 파트너이자 피부 전체를 지키는 강력한 과학적 무기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피부 변화는 단순한 관리 습관이 아니라 비타민C와 콜라겐이 이끄는 생물학적 재생 과정의 결과다.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실천으로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견고한 아름다움을 완성할 수 있다.